예, 북한의 예술단과 지원 인력 140여 명을 태운 만경봉 92호. 어제 오후에 동해 바닷길을 통해서 묵호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남과 북이 연결된 건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로 16년 만입니다. 지난밤은 무트로 나오지 않고 배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지금 묵호항 분위기는 어떨까요? 묵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만경봉호에 올라타서 입항을 안내한 분이 계세요. 김상래 도선사 연결을 해보죠. 김 도선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어디쯤부터 만경보 92호를 타신 거예요? 묵호항 방파제로부터 약 한 4.2km 동쪽에서 탔습니다. 4.2km 떨어진 곳에서 타가지고 배에서 그러니까 물길을 안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제 기상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북에서 내려오는 여정이 내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입항 때도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 육지에서 뭐 한 1km만 나가도 파도가 심합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는 배가 심하게 경사가 있어갖고 물건들이 좀 넘어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랬어요. 경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파도가 심하게 쳐서. 스웰. 파도는 파도인데 이 파장이 긴 파도입니다. 파고보다는 파장이 길어서 이 에너지가 아주 큽니다. 배 물건이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입항 과정도 순탄지가 않았네요. 예. 그래서 음료수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컵이랑 넘어져갖고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음료수를 이렇게 대접을 해요. 예. 사실은 이제 잠깐 일하고 가는 건데. 보통 1시간 걸리니까 어느 배도 외국에 배가 들어오면은 음료수 정도는 뭐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대접합니다. 그래요? 하긴 1시간 정도 이 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예. 반갑게 맞아주던가요? 무슨 얘기 좀 나누셨어요? 처음에 다리를 잡고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손을 잡아서 이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올라오라고 마지막은. 예. 저도 올라가서 인사하고 나니까 옆에 보니까 또 안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화객선이다 보니까 여객이 많이 타니까 여객 이동을 좀 편안하게 위해서 우리 소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요? 예,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서 쭉 올려줄 때 예. 항상 그렇게 배 타시는 분이지만 이번만큼은 좀 느낌이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저희들은 뭐 통상하는 일이니까 다른 데도 손을 잡아주고 뭐 인사도 하고 하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진 않았는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동파 만났다는 그런 느낌도 순간적으로 교차를 하고 그 정도였죠, 뭐. 예. 동포 만났구나 이런 느낌. 날씨가 흔들리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제가 흔들리니까. 지금 화객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물 여객선. 예, 그렇습니다. 9,900톤급. 예. 그럼 이게 묵호항에 들어오는 배 중에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 정도면? 통산까지는 아마 가장 큰 규모가 아니겠나 싶어요. 길이로 봐서는 127m, 통산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배들 중에 가장 큰 배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묵호항이 꽤 유명한 항구인데 묵호항 역사상 가장 큰 배가 들어온 거였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길이로 봐서는. 예. 근데 묵호항을 택한 건 왜 그런 겁니까? 인근에 있는 동해안이나 옥계항에 비해갖고 상항 역할이 조금 떨어집니다. 상업 항구로. 다른 데는 이제 분주하죠, 항구가. 그렇죠. 여기 묵호항은 약간 동해나 옥계보다는 좀 분주함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 수심에 맞춰서 그다음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데가 묵호항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음료수도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배가 오면은 입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 정보 교환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어떻게 입항을 하고 어떻게 접안을 하고 그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본선 선장께서 의문이 있으면은 의문에 대한 걸 또 제가 답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면은 이제 입항하는 거죠. 말이 잘 통하던가요? 뭐 똑같은 우리 말이니까 생소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사실 외국 사람들하고는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전문적인 영어로 하죠.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늦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이렇습니다. 뭐 영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술 단어는 못 보셨어요?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보셨어요? 예. 다들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못 보고. 그렇죠. 그것도 한 사람도 배를 다 접안시키고
이제 내려오는 시점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대기하려고 예. 하는데 뭐 뒤에서 대화하는 인기척이 있어서 돌아봤죠. 예. 그 사람이 현송월 씨더라고요. 아, 현송월 단장 보셨어요? 예. 오. 어떻든가요? 자연히 이 질문이 차림이 나가네요. 빨간색이나 인공기에 있는 색깔이 파란색이나 사이드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리듬을 줘갖고 있는데 TV 보는 것보다는 곱상하고 미인이다 하는 정도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한 8, 9m 뒤쪽에 있는데 어디서 본 사람이다 하고 이래 보니까 매스컴에 요즘 자주 나온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고. 인사는 못 하셨어요? 인사를 그건 아니죠. 뭐 친숙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저반이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 지연돼서 그러는지 언제쯤 돼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지 이제 가벼운 차림으로 나왔는데 거기村장을 제외하고 우두머리나 할까 뭐 될 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봤죠. 이 사람이 이걸 타고 오지? 배라는 건 불편할 텐데 나름대로 뭘 대표한다는데 하고 혹시 제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도 순간 했었죠. 나중에 저희 매스컴 보니까 타고 온다는 게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딱 한 명 보셨는데 그게 김성월 단장이었어요. 그래요. 도선사 김상래 씨 만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원도민이시잖아요. 예. 평창올림픽 잘 됐으면 좋겠다. 기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그건 뭐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 해외에 계신 동포들도 다 기원할 줄 압니다. 세계적인 잔치 시작부터 마치면까지 사고도 없고 나중에 패럴림픽까지 잘 됐으면 좋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예, 저도 기원하고요.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어제 묵호항으로 이 만경봉호를 인도한 도선사입니다. 김상래 도선사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묵호항 풍경 어떤지 아주 궁금한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CBS 송영훈 기자 연결을 해보죠. 송영훈 기자. 네, 지금 만경봉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북한 예술단의 하선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만경봉 92호가 정박해 있는 묵호항 32번 부두로 북한 예술단이 탈 대형 버스 5대 그리고 미니버스 1대가 접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이렇게 줄 서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줄 서 있거나 이렇게 취재진이나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곧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지금까지 외부 일정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어제 당초 북한 예술단은 묵호항이 입항한 직후에 강릉 아트센터로 이동해서 점검을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네, 어제 예정과 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 안에서 하루를 묵은 것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왜요? 왜 나가서 저녁도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배에 있었습니까? 예, 앞서 저희 취재진이 도선을 해준 도선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걸로는요. 우리 앞에서 만난 그 도선사님. 예, 맞습니다. 어제 동해 파고가 높아서 멀미나 배멀미를 조금 고생했을 거라고 도선사가 이야기를 해줘서 아마 컨디션 문제 등으로 배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이러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가 지금 곧 하선을 한다. 하선하면 어디로 갑니까? 네, 공연이 당장 내일로 다가온 만큼 북한 예술단은 곧장 공연장이 있는 강릉 아트센터로 나가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에 먼저 들어와 있던 예술단 선발대와 합류부터 하고요. 이후에는 강릉 아트센터에서 리허설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리허설 해야죠. 내일 공연이니까. 지금 청취자 질문들 꽤 많이 들어오는데 배가 언제 떠난다라는 거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안상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떠나는 일정이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공연 때까지 쭉 머무르려면 음식도 필요하고 뭐 물도 필요하고 전기, 기름 다 필요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어들 오세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한테는 정유 제품 즉 기름 같은 것을 연간 50만 배럴 이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부는 만경봉 92호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유류를 공급해도 50만 배럴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정박 기간 동안에는 유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름 제공하고 식음료는 어떻습니까? 네, 식음료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외국 국가들의 국가 제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식음료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힌 상황입니다. 그것도 근데 우리가요 5.24 대북 조치 때 제재 대상으로 이 만경봉호, 그러니까 배들 북한 배 입항 조치를
불가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예외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만경봉 92호는 지난 2010년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로 우리 정부의 5.24 대북조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입항조차도 원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다만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기간인 만큼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경봉호가 들어왔고요. 오늘부터 이제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금 어제는 뭐 반대 집회도 있고 환영 집회도 있고 막 이랬다고 그러던데 지금은 조용해요? 네, 지금은 만경봉호 주변에는 반대 단체는 모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예. 간간히 북한 예술단을 보기 위해 나온 인근 주민들만 철문 앞에서 북한 예술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은 기자 많이 춥죠? 아, 네. 오늘 새벽부터 나와 있어서 여기 겨울 칼바람 같은 게 많이 불어서 기온이 많이 낮은 상황인데요. 제가 좀 미안한 그래도 예, 바다 쪽으로 해가 떠서 괜찮습니다. 제가 좀 미안한 게 아까 6시 반부터 나가서 취재를 시작했어요. 취재를 하라고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송영은 기자 지금 입이 다 얼어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고요. 고맙습니다. 네, 목포항에서 송영은이었습니다. 예, CBS 송영은 기자였습니다. 보통 1시간 걸리니까 어느 배도 외국에 배가 들어오면은 음료수 정도는 뭐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대접합니다. 아, 그래요? 하긴 1시간 정도 이 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예. 반갑게 맞춰주던가요? 무슨 얘기 좀 나누셨어요? 처음에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손을 잡아서 이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올라오라고 마지막은. 예. 저도 올라가서 인사하고 나니까 옆에 보니까 또 안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화객선이다 보니까 여객이 많이 타니까 여객 이동을 좀 편안하게 해서 우리 소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요? 예,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서 쭉 올려줄 때 예. 항상 그렇게 배 타시는 분이지만 이번만큼은 좀 느낌이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저희들은 뭐 통상하는 일이니까 다른 데도 손을 잡아주고 뭐 인사도 하고 하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진 않았는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 동포 만났다는 그런 느낌도 순간적으로 교차를 하고 그 정도였죠, 뭐. 예. 동포 만났구나 이런 느낌. 날씨가 흔들리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제가 흔들리니까. 지금 화객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물 여객선. 예, 그렇습니다. 9,900톤급. 예. 그럼 이게 묵호항에 들어오는 배 중에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 정도면? 통산까지는 아마 가장 큰 규모가 아니겠나 싶어요. 길이로 봐서는 127m, 통상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배들 중에 가장 큰 배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묵호항이 꽤 유명한 항구인데 묵호항 역사상 가장 큰 배가 들어온 거였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길이로 봐서는. 예. 근데 묵호항을 택한 건 왜 그런 겁니까? 인근에 있는 동해안이나 옥계항에 비해갖고 상황. 어제 기상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북에서 내려오는 여정이 내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입항 때도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 육지에서 뭐 한 1km만 나가도 파도가 심합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는 이제 배가 심하게 경사가 있어갖고 물건들이 좀 넘어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랬어요. 경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파도가 심하게 쳐서. 스웰. 파도는 파도인데 이 파장이 긴 파도입니다. 파고보다는 파장이 길어서 이 에너지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배에 물건이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입항 과정도 순탄지가 않았네요. 예. 그래서 음료수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컵이랑 넘어져갖고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음료수를 이렇게 대접을 해요. 예. 사실은 이제 잠깐 일하고 가는 건데. 예, 북한의 예술단과 지원 인력 140여 명을 태운 만경봉 92호. 어제 오후에 동해 바닷길을 통해서 묵호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남과 북이 연결된 건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로 16년 만입니다. 지난밤은 무트로 나오지 않고 배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지금 묵호항 분위기는 어떨까요? 묵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만경봉호에 올라타서 입항을 안내한 분이 계세요. 김상래 도선사 연결을 해보죠. 김 도선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어디쯤부터 만경봉 92호를 타신 거예요? 묵호항 방파제로부터 약 한 4.2km 동쪽에서 탔습니다. 4.2km 떨어진 곳에서 타가지고 배에서 그러니까 물길을 안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역할이 조금 떨어집니다. 상업 항구로. 예, 다른 데는 이제 분주하죠, 항구가. 그렇죠. 예. 여기 묵호항은 약간 조용하고. 동해나 어깨보다는 좀 분주함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 수심에 맞춰서 예. 그다음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데가 예. 묵호항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음료수도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무슨 예. 얘기 나누셨어요? 배가 오면은 입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정보 교환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그걸 보여주고 어떻게 입항을 하고 어떻게 접안을 하고 그런 협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면 본선수장께서 의문이 있으면은 의문에 대한 걸 또 제가 답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면은 예. 이제 입항하는 거죠. 말이 잘 통하던가요? 똑같은 우리 말이니까 생소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아니 사실 외국 사람들하고는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예.